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바로 1년 전 3월 20일 새벽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우리 모두를 큰 슬픔에 빠뜨린 캠핑장 화재 사고가 인천 강화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야영객을 위한 캠핑장 안전사고를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뜨거운 화재 사고 현장으로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119 구조대와 함께 지금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화재는 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곳에서 불이 났는데요. 요즘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불씨가 잘 번져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스라든지 이렇게 불에 잘 타는 물건을 건물 계단 같은 곳에 두었다가요. 자칫 불티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동네 뒷산에 올랐다가 무심코 버린 이 담배꽁초가 불씨가 돼서 큰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봄철 화재 사고는 대부분 우리들의 부주의에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6시 48분 서울 도봉구 도당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검은 연기를 동반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소방 호수를 세차게 뿜어대고 있는데요. 이미 걷잡을 수 없게 커진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아 119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층 계단에서 시작된 불길이 쌓아둔 물건에 옮겨 붙으면서 커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저녁 7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있는 점포에서 큰 불이 나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신속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점포 2개를 태우고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점포들이 몰려있는 시장 통로 화재라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아찔한 현장입니다. 밤 10시 31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고물상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진 상황입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여러 대의 소방호스를 이용해 불을 끄는 데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데요.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커진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잠자던 직원 1명은 재빨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감시간 고물상에서 난 불은 컨테이너를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사고 영상을 보니까 불길이 정말 무시무시했는데 인명피해가 없더니 천만다행입니다. 요즘 같은 봄철에는 영상에서도 봤지만 화재가 났다 하면은 불길이 속수무책으로 커져서 더욱 주의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봄철 대형 화재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 낙산사 화재는요. 네. 화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정도인데요. 맞아요. 당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만 봐도 심각한 화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 시장 점포 화재도요. 건조한 날씨에 더욱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형 화재 사고는 봄철에 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삼성동 코엑스 근처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화재 사고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지가 바짝 메말라서요. 불이 한번 붙으면 그 피해가 상당한 만큼 더욱 불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사고도 그렇지만 모든 화재는 안전 불감증에서 출발한 부주의한 행동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국민안전처에서도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요, 2013년 봄철에 만여 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가요, 2014년에는 12,000건, 또 2015년에는 14,000건으로 점점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마다 봄철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안전처에서는요, 올 3월부터 5월까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학교, 또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또 근린생활시설 등 약 5만 9천여 곳을 돌면서요, 소방특별조사를 벌였는데요.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4월 8일, 또 4월 9일, 또 선거 당일인 4월 13일에는요, 투표소, 또 개표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까지 벌인다고 합니다. 네. 또 관광주간인 5월 1일에서부터 14일까지 이렇게 본격적인 수학여행 시즌에 앞서서요, 숙박시설, 체험시설 3만 2천여 곳을 점검하면서 화재 위험 요인을 없애고요. 또 석가탄신일 5월 14일에 대비해서 2,800여 곳의 문화재와 사찰의 소방관리 실태도 꼼꼼히 확인한다고 나섰습니다. 야,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화재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 같은데요. 또 기상 관측에 따르면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종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 2시 24분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전동에서 석촌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봉고차가 교각을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신속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응급처치를 펼쳤지만 70대 운전자는 중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오전 10시 34분 서울 강서구 허준로에 위치한 도로상에서 버스가 장애인이 모는 전동 휠체어를 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여성 장애인이 버스 밑에 깔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활용해 버스를 들어올린 후 밑에 깔린 여성을 빼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에 버스 밑에 깔렸던 장애 여성은 큰 부상 없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부주의, 음주운전 등 다각도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12분 서울 광진구 자양로 잠실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버스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실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강변역에서 건대역으로 주행하던 마을버스가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승객과 운전기사 등 2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퇴근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사고가 나 승객뿐만 아니라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버스 사고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승객들이 타고 있어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은 더욱 운전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교수님, 최근 경찰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인 승용차 운전자 때문에요. 네.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 30여 명이 공포에 떨기도 했는데요. 또 주행 중에 다른 차가 버스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화가 난 버스 운전기사는 또다시 승객을 채운 채 보복운전을 벌인 황당하고도 아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차량까지 난폭운전이라든지 또 보복운전을 벌이고 있다는 도로 위의 현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마치 핸들을 잡은 사람이 차를 개인 소유의 전유물로 착각을 하고요. 승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운전자의 기본을 아주 망각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자신의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린다고 공항버스를 쫓아다니며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는데요. 교수님, 대체 집중 단속을 해도 왜 보복,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일단 보복운전 또 난폭운전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요, 이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주범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스트레스가 그때그때 해소가 안 되고 이렇게 네. 가슴속에 뭉쳐 있다가 핸들만 잡으면 이 자동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분출되는 것이 이 원인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난폭운전 또 보복운전의 출발이 운전자의 심리적인 점에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네. 이 아나운서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 스타일 이거를 네. 3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3급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등급을 나누는 건가요? 뭐 1급, 2급도 아닌 3급이면 운전을 그만큼 못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정도를 말하는 3급, 네. 1급, 2급 이런 3급이 아니고요.
세 가지가 급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네. 이 세 가지가 급출발, 또 급가속, 또 급정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다고 우리나라 운전 스타일을 이렇게 3급이라고 이렇게 말이 부릅니다. 되네요. 네. 네. 난폭운전도 이런 급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되게 되는데요. 네. 이 난폭운전은 특정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이렇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실제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앞서 나가려는 급한 심리적인 이유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맞아요. 핸들을 잡은 사람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자동차로 표출하는 것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같은데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를 무기 삼아서 벌이는 목숨 건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화가 나더라도요, 나와 타인의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법원도 이례적으로 보복운전자에게 이렇게 징역형을 내렸는데요. 네. 지난 13일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나는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성을 되찾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자동차를 무기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낮 12시 18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가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40대 인부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위치를 물색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19 구조대가 급히 맨홀용 특수 구조기구를 이용해 인부를 끌어올린 후 신속히 응급처치를 한 덕에 추락한 40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작업장 안전사고, 한시도 안전에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에서 60대 여성이 선로로 투신했습니다. 여성은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뛰어든 것인데요. 119 구조대가 신속히 구조했지만 여성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15분 지하철역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 승강장 지붕 위에서 50대 청소 용역자가 대걸레로 청소를 하던 중 지붕 부분 고압선에 접촉되면서 옷에 불이 붙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가 급히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후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계단 옆 안전 유리를 깨고 승강장 지붕 위로 올라가 부상자를 신속히 구조했습니다. 50대 남성은 구조대의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남성은 이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고 있던데요. 그런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참 걱정입니다. 네,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는요, 작업 인부들의 추락사고라든지 또 기계 사용 중에 발생하는 인사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순간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게차라고 하면 앞에 짐을 싣고 오르락 내리락 나를 수 있는 작업용차를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게차는 사실 속도도 느리게 보이던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나 봐요. 네, 지게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은 물론이고요. 작은 골목 작업장에서도 두루두루 쓰이는 작업용 특수 차량인데요. 앞에 짐을 싣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서 높은 곳으로 짐을 쌓는 데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느리게 보이는 이런 지게차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큰 사고로 이렇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29일에도요. 경남 울주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게차는 주로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무거운 중량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나르기 때문에 자칫 실린 뒤 쏟아진다든지 네. 또 좁은 작업장 이 작업 공간에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회전하면서 작업하는 지게차에 치이는 사람을 이제 직접 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처럼 차 모양이 우습게 보인다고 지게차가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방심하다가는요,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덩치가 크고요. 또 위험한 차는 처음부터 이렇게 겁을 네. 내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는데요. 지게차처럼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또 굉장히 느릿느릿해 보이고 또 만만해 보이는 차량에 대해서는요, 더 쉽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심이 항상 제일 위험하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게차를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짐을 앞이 안 보이게 많이 올려놓고 옮기시더라고요. 예,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셨는데요. 네. 이 지게차에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에는요, 이 실어진 짐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요, 앞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딪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하겠죠. 네. 또 그래서 지게차 운전을 할 때는 꼭 지켜야 될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게차의 화물은 눈높이 이하, 운전자의 눈높이 이하로 싣고 운반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고요. 네. 또 둘째로는 지게차 안전한 곳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2인 1조로 팀을 짜서 한 사람은 이제 운전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앞뒤 위험물을 피할 수 있게 유도자로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짐을 잔뜩 실은 지게차를 보면서 누가 좀 앞에서 운전 방향을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언뜻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안전수칙이 있었군요. 네. 2인 1조의 지게차 안전 운행 수칙이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작업장에서는 지게차 운전기사는 물론이고요. 나머지 작업자들도 반드시 안전모와 같은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안전모와 안전벨트는 모든 작업장에서의 필수인데요. 또 그리고 지게차는 반드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네. 운전이 쉬워 보인다고 아무나 지게차를 함부로 운행을 하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지게차는 반드시 지게차 전용 도로만을 이용하라고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작업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님이 설명해 준 대로만 잘하면 지게차 사고 절대 나지 않을 것 같네요.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은 물론이고 지게차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작업자들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봄이 다가오면서 캠핑 즐기기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안전을 무시했다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캠핑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친구, 연인, 가족끼리 슬슬 야영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캠핑장 떠나기 전에 안전부터 점검해야겠습니다. 꼭 1년 전이었죠. 3월 22일에 친구 사이 두 가족이 함께 강화도로 캠핑을 갔다가 화재로 인해 가족이 목숨을 잃는 슬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화 캠핑장 화재 사고인데요. 이 사고가 안전에 관해서 되짚어볼 많은 걸 남겼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봄이 시작되면서요, 야외로 나가는 상충객들이 늘어나면서 네. 직접 텐트를 치는 텐트족은 물론이고요, 또 각종 야영 용품들이 편리하게 갖춰져 있는 유료 캠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손수 치는 텐트는 물론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캠핑 시설에도 네. 자칫 방심하면 야영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사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야외 캠핑족들이 부르는 따뜻한 계절이 돌아옵니다. 네. 1년 전 발생한 강화 캠핑장 사고를 정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난방용 전기 패널에서 불이 시작이 됐고요. 또 희생 야영객들은 이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유독가스의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화재 시에 발생하는 유독가스뿐만 아니라 텐트 안에서 이렇게 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네. 경우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 중독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캠핑장에서의 무서운 가스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한국안전등산연구원 서성식 원장님께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전국에 많은 캠핑장에 캠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캠핑을 할 때 텐트에 환기를 잘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문을 꽉 닫아놓고 취사를 하거나 해서는 이 공기가 이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영을 할 때는 꼭 환기를 잘 시키고 텐트 문을 연 다음 취사를 한다든지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장에서의 가스 중독 사고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아직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난방용으로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같은 걸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텐트 안의 환기가 필수인데요. 야영지의 밤 분위기에 취하거나 또 난방 제품의 따뜻함이 좋아서 텐트 내에 환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산화탄소가 텐트 안에 가득 차고 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마시는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가스에 중독돼서 몸을 가눌 수 없게 돼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네. 또 난방 못지않게 텐트 안에서 하는 취사행위 이런 것들도 가스 중독은 물론이고요. 폭발 등의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야영을 할 때 텐트 속에서는 취사를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해야 된다면 화재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고, 특히 소형 소화기 같은 걸 준비해서 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저 말씀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취사 행위는 먹을 땐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전에는 매우 안 좋군요. 그리고 교수님, 캠핑 땐 가스 폭발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분위기를 낸다고 눈스프레이를 뿌리고 라이터를 켰다가는 바로 폭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텐트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인데요. 이때 즐거운 분위기를 낸다고 뭐 눈스프레이를 마구 뿌려대면 이렇게 분위기를 내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순간에 누가 담배라도 핀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바로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영의 또 다른 맛으로 이 바베큐 파티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고기를 빨리 굽기 위해서 휴대용 버너를 여러 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요. 네. 고기 맛도 보기 전에 이렇게 폭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119 특수구조단 옥승민 구조대원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캠핑 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산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또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 불판으로 사용하면 알루미늄 호일이 열을 반사시켜 아랫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부탄가스캔을 과열시키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은 예기치 않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조리할 때는 물론 버릴 때도 반드시 캔에 구멍을 뚫어 남아있는 가스를 모두 방출시킨 뒤 분리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에서는 가스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텐트의 환기구를 개방하셔야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캠핑할 때 무엇보다 가스 폭발 사고와 질식 사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즐거워야 할 캠핑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소중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 절대 없어야겠는데요.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산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면 부탄가스캔을 굽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거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서 사용하는 것 역시 열을 반사시켜서 부탄가스캔을 데우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부탄가스 캔을 버릴 때에도요.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캔에 구멍을 뚫어서 남아있는 가스들을 모두 잘 뺀 이후에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캠핑장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 있다면서요. 네. 캠핑 가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캠핑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캠핑장에서 충분한 주의와 안전 조치 없이 폭죽과 화약류를 다루면 경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낙엽과 같은 불이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게 되면 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캠핑장에서 옆사람들에게 시끄럽게 하는 이 고성방가 행위는요. 이 역시 경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안전 수칙들을 잘 숙지하면서 캠핑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셔야겠습니다. 네, 캠핑을 할 때 안전 수칙도 수칙이지만 매너도 잘 지켜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처벌받는다는 거 오늘 또 새롭게 알아가네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안전을 생각하며 즐기면 낭만이 2배가 된다는 캠핑장 안전 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캠핑장에서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캠핑하면 텐트가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이 낭만적인 공간, 텐트 속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질식사할 수 있습니다. 캠핑 시 텐트 환기는 필수이고요. 텐트 안에서는 가급적 취사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캠핑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가스 폭발 사고인데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산발이보다 큰 냄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워서 사용하는 건 역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열을 반사시켜서 그 밑에 있는 부탄 가스캔을 달구기 때문에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캠핑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 등이 있는데요. 이 같은 행동을 잘못하다가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약이나 폭죽을 주의 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낙엽같이 불이 잘 붙는 물건 옆에서 불씨를 사용하지 마세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행동들은 캠핑장에서는 금물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 낭만을 즐기는 캠핑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낭만도 2배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이 산자락에 깔리고 있습니다. 봄나물을 많이 먹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봄나물 잘 알고 드셔야겠습니다. 자칫하면 봄나물이 아니라 독나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남원에서 일가족 3명이 독초의 일종인 자리공을 도라지로 잘못 알고 나눠 먹었다가 모두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좋은 약초나 나물이라고 생각하고 산에서 아무거나 캐 드시다가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가 작은 것 하나에도 조심하고 조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전은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